엄마, 이 오빠 잘생겼죠? 고등학생 딸이 보여주는 사진의 지우는 하마터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 속엔 20년 전 죽은 동생 민우가 있었고 그 순간 지우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극장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진의 저택 식당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의 상석에 서진이 앉았고 한쪽 옆으로 딸 지훈과 외손녀 소연이 자리했죠. 흰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어요. 식사 시간치고는 조용한 편이었죠. 서진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훈도 말없이 반찬을 집었어요. 격식 있는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소연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17살 고등학생답게 에너지가 넘쳤죠. 응.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그릇에 가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배구했는데 제가 서브 진짜 잘 넣었어요. 그래, 잘했네. 서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피곤해 보였어요.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요즘 편의점 자주 가거든요? 왜? 학교 앞 편의점? 지훈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화에 끼어든 거였어요. 네. 거기 새로운 알바생 오빠가 있는데요. 소연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알바생? 네.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진짜 잘생겼어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식탁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건 규칙 위반이었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이 오빠 봐요. 소연이 옆에 앉은 지훈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훈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의 숨이 얕아졌어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잘생겼죠?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에 침이 없었죠. 그 얼굴. 지우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 모양이, 심지어 미간에 살짝 잡힌 주름까지도 똑같았어요. 지훈아.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빨리 헛기침을 했어요. 반찬 좀 더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서진은 손녀의 수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지우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다시 쥐었어요. 하지만 반찬을 집을 수가 없었죠.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엄마도 별로 관심 없네. 밥 먹을 때 휴대폰 만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왼손이 치마를 꽉 쥐고 있었죠. 알았어요. 소연이 입을 삐죽였지만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도 돼요? 뭐 살 거 있어? 옷이요. 친구 생일 파티 가야 하거든요. 엄마랑 가. 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계속 떠들었고 서진은 가끔 짧게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킨 밥알이 가슴 한가운데 걸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그 사진만 맴돌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눈을 감아도 선명했죠. 아니,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난 이만 일어나마. 서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과 소연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응. 너희들도 일찍 자. 서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힘들어지는 게 보였죠. 소연도 곧바로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지우는 혼자 식당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렀을 텐데 오늘은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린 시절 민우와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진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죠.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연아, 아까 그 사진 엄마한테 보내줄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보냈어요. 근데 왜요? 엄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열었어요. 화면 가득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확대했어요. 더 확대했죠. 눈매를 자세히 봤습니다. 코를 봤어요. 입술을 봤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손수건들 사이에 숨겨둔 액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2살의 민우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지우는 휴대폰 화면과 액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눈매, 코, 입술, 얼굴형. 거의 똑같았습니다.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말도 안 돼. 지훈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두 얼굴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선명했죠.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지훈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슴에 안았어요. 액자 모서리가 가슴을 눌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현실 같지 않은 이 순간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뺨에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언제 울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죠. 민우야. 작은 목소리로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아팠어요.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죠.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낯선 청년. 그리고 액자 속 민우. 지우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죠. 지우는 휴대폰을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누군가 들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울었죠. 그날 밤, 지훈의 방에는 새벽 3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지훈은 또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와 편의점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죠. 엔진은 끈 지 오래였지만 시동을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었어요. 처음 온 날부터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죠.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밑이 퍼렇게 들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열렸어요. 학생 2명이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죠. 지우는 숨을 참았어요.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담배를 꺼내며 걸어갔죠. 지훈의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흘째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여기까지 와서는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훔쳐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2시 15분. 소연이 학교 끝나는 시간은 4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우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모자도 깊게 눌렀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한 차림이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겨우 몇 걸음인데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숨이 찼죠.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카운터가 보였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더 생생했어요. 민우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까지 비슷했어요.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뛰다시피 차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편의점 남자는 여전히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하고 있었죠. 미친 거 아니야. 지훈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열었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입술을 적시는 것조차 힘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무덤덤하고 사무적이었죠. 밖에 있어요, 어머니. 오늘 이사회 준비 자료 검토했어? 네, 오전에 다 끝냈어요.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자. 다음 분기 전략 얘기 좀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다시 편의점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거스름 돈을 건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민우도 저랬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늘 웃는 얼굴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민우를 좋아했습니다. 지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지훈의 차를 힐끗 봤죠. 그리고 편의점을 봤습니다. 서진의 비서였어요. 지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죠. 비서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차를 뺐어요. 백미러로 편의점이 작아지는 걸 봤죠.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어요. 빨간불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비서가 봤어요. 분명 어머니에게 보고할 거였죠.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20분 뒤 집에 도착했어요. 차고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 어머니의 구두가 놓여 있었죠. 이미 집에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재에 있어.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죠. 앉아. 지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음 분기 해외법인 실적 전망이 별로야. 서진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죠. 특히 동남아 쪽이 문제야. 너 담당이잖아. 네, 현지 시장 상황이 좀.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전략, 인사 문제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회의였어요. 오늘은 이만하자.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지훈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녁 준비됐을 거야. 내려가자.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먹었고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은 학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자기 방으로 가려는데 서진이 불렀습니다. 지훈아. 네. 일찍 자. 피곤해 보여. 네,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지훈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도대체 넌 누구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서진의 서재. 서진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말해. 지훈 전무님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데? 학교 앞 편의점에 사흘째 가고 계십니다. 차 안에서 편의점을 계속 지켜보시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네. 매번 같은 시간대에 가십니다. 오늘도 봤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평소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죠. 그 편의점에 대해 조사해. 편의점을요? 그래. 특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지훈이 왜 편의점을 찾아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린 민우와 지훈이 웃고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서진의 손가락이 민우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민우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평소의 차가움이 사라진 목소리였죠.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서진의 서재에도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서진의 서재는 고요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조사 자료입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편의점 직원들 전부 조사했나? 네. 점주와 알바생 3명입니다. 서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점주 정보였죠. 50대 남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알바생 정보였어요. 30살 여자, 주말만 일한다고 적혀 있었죠. 세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증명사진이었죠. 단정한 얼굴, 차분한 눈빛. 서진의 숨이 얕아졌어요. 이 사람이 강준호입니다. 20살이고요.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책상 서랍을 열어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어요. 민우였습니다. 아니, 민우를 닮은 젊은이였죠. 하지만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판박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름 강준호. 나이 20살. 주민등록번호 2005년 10월생. 현주소 자립지원시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05년 10월? 네. 부모는? 어머니 강수진, 2010년 사망. 아버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수진. 그 이름을 아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강수진이라고? 네. 미혼모였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수진 씨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강수진, 1983년생, 2005년 10월 출산, 2010년 2월 사망, 사인 폐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 강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심호흡을 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 잠긴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수첩을 꺼냈죠.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5년 3월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우, 강수진과 결혼하겠다고 함. 반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이었어요. 민우가 집을 나간 날이었죠. 강수진과 결혼하겠다고 엄마가 반대해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덮었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죠. 이 아이 강준호. 더 자세히 조사해. 어떤 부분을요? 전부. 출생부터 지금까지. 고아원 기록, 학교 기록, 모든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잠시 멈췄어요. 강수진이 민우를 알았는지, 2005년 봄에 둘이 만났는지, 그것도 조사해.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의 아들이었어요. 20년 전에 죽은.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강준호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설마.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설마 내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2005년 10월. 민우가 죽은 지 7개월 뒤였어요.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죽기 전 강수진은 이미 임신했을 거였어요.
그리고 민우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우야. 작은 목소리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전 회의 참석하실 거죠? 아니, 내가 대신 들어가. 네, 어머니가 주재하시기로.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죠.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20년 전 민우가 뛰어놀던 정원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했던 말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서진은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후회하고 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후회하고 있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방금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강준호 군의 고아원 입소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2010년 2월 5살 때 입소했습니다. 어머니 강수진이 폐렴으로 사망한 직후였고요. 서진이 화면을 봤어요. 연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가 쪽도 친가 쪽도.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5살. 엄마를 잃고 혼자 남은 5살 아이.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민우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손자라면, 계속 조사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강수진과 민우의 관계. 확실한 증거를 찾아.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서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강준호의 사진을 또 봤어요. 20살 청년의 얼굴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민우와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내가 정말. 서진이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민우의.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죠? 혹시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서진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민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22살의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우와 준호. 아버지와 아들일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서재는 서류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 소파 위, 바닥까지. 비서실장이 가져온 조사 자료들이었죠. 서진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듯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강수진 씨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뭘 찾았어? 2005년 당시 강수진 씨가 다녔던 대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같은 대학에 민우 도련님도 다니셨죠. 경영학과와 국문학과였지만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축제 사진을 구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서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 민우가 있었습니다. 22살의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민우의 어깨에 기댄 채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강수진입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확실해? 학적부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서진이 다시 사진을 봤어요. 민우와 수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수진 씨가 출산한 병원 기록도 찾았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받았어요. 2005년 10월 15일. 산모 강수진 미혼. 아이 남아 3.2kg. 출생 시각 오전 3시 20분. 미혼모 시설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설명했어요. 아이 아버지라는 공란이었고요. 서진이 계산을 했습니다. 임신 기간을 역산하면 2005년 1월경이었어요. 민우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민우 도련님 사망 당일 통화 기록입니다.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강수진 씨와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5분간 통화했네요. 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그날, 2005년 3월 17일, 민우가 집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강수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서진 집에서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진이 눈을 감았어요. 그날 민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제가 가봐야 해요. 제가 돌봐야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여자가 아들을 유혹한다고만 생각했죠. 혹시?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았던 걸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추측이지만 시기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이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죠. 밖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민우가 알았다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려고 했겠지. 책임지려고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그래서 엄마 반대에도 뛰쳐나갔던 걸까요? 서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내가 막았어.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내가 반대해서 민우가 죽었어. 회장님, 그리고 수진이도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어.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비서실장을 봤어요. 준호군 기록도 가져왔나? 네.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은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 이름 강준호 만 4살 넉 달. 보호자 없음. 입소 사유 모친 사망. 연고자 없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5살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큰 눈이 인상적이었죠.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였어요.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매년 상장을 받았더군요. 성실상, 모범상, 봉사상, 선생님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아이. 친구들을 잘 돕는 따뜻한 아이. 어려운 환경에도 늘 긍정적. 서진의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민우도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했어요. 중학교 기록도 비슷했습니다. 고등학교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대학 진학 포기, 경제적 사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을, 네. 성적은 충분했지만 형편상 포기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설명했어요. 현재 재수학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독학 중입니다.
서진이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준호의 모습이었죠. 20살 청년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이 아이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민우의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기, 장소, 사람, 모든 게.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알아. 서진이 말을 잘랐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20살 청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 혹시 내 손자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또 봤어요. 불쌍한 아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5살의 엄마를 잃고 혼자 자라야 했고 대학도 포기해야 했고 지금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만약 민우가 살아 있었다면 만약 자신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다른 삶을 살았겠죠. 내 잘못이야.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만나야지. 준호 군을요? 그래.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해.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편의점에 갈 거야.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서진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20년 만이었어요. 20년 만에 민우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우가 남기고 간 선물일지도 모르죠. 서진은 준호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다려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곧 가마.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 앞에 서진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센서가 고장났는지 문이 반만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서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다가갔죠. 문이 또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죄송합니다. 카운터에서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문을 손으로 밀어 열었어요. 센서가 오늘 아침부터 말썽이에요. 들어오세요. 서진은 준호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닮았어요. 민우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준호는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묘한 친근감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빛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죠. 천천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서진은 음료수 코너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선이 자꾸 준호에게 갔죠. 준호는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가끔 이마에 땀을 닦았죠. 그런데 자꾸만 그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입구 쪽에서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음료수 병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중년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왔죠.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자동문이 또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닫히면서 준호의 어깨를 쳤어요. 준호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이 준호의 손바닥을 그었어요. 아! 준호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죠.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준호가 손을 빼려 했지만 서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준호의 손에 감았죠.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그때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점주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뭐야, 또 사고? 점주가 깨진 유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준호의 손을 봤어요. 야, 너 때문이지? 점주가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자동문 고치라고 했더니 안 고치고, 그래서 손님이 다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다쳤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내가 다쳤다고? 점주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실수만 하더니. 점주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준호의 볼을 툭 쳤어요. 또 한 번 툭. 대답 안 해? 준호의 얼굴이 옆으로 살짝 돌아갔습니다. 모욕감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반항하지 않았죠.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민우가 저런 모욕을 당한다면, 아니, 자신의 손자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면, 고아원 출신 주제에 버릇이 없어. 점주가 세 번째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준호의 뺨을 때리려는 듯 했어요. 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기본도 없는 놈이 감히. 점주가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불쌍해서 일자리 준 건데 배은망덕하게. 준호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아왔을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혼자 삼켰을까? 죄송합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점주가 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준호가 뒤로 밀렸습니다. 당장 치우고 나가. 해고야.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점주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점주가 서진을 봤어요. 뭐야, 당신은?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자동문 센서 고장으로 다친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누군데? 점주가 소리쳤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법무팀장, 나야. 점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서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당신, 누구야? 점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점주에게 건넸죠. 정서진 마이너스 서진그룹 회장. 점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서진 회장님? 다리가 풀렸는지 점주가 비틀거렸어요. 아니 이게. 제가 그만. 서진은 점주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처가 깊어요. 꿰매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주의 말이 상처가 된 것 같았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아원 출신, 기본도 없다는 말.
준호가 평생 들어온 말일 거예요. 미안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죠. 왜 이 낯선 할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사과를? 그냥 미안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민우에게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죠. 준호는 서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봤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진도 준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와 똑같은 그 눈. 하지만 민우보다 더 많은 상처가 담긴 눈이었어요. 혼자 견뎌온 시간의 흔적이 보였죠.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뒤를 따라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더 들어왔죠. 법무팀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피 묻은 준호의 손, 떨고 있는 점주, 그리고 서진의 굳은 표정. 이분을 병원으로 모셔. 서진이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당황했어요. 저는 일해야 하는데 오늘은 쉬어요. 서진이 점주를 봤습니다. 그렇죠? 점주가 고개를 마구 끄덕였어요. 네, 당연하죠. 쉬세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준호를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민우와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하지만 민우보다 여윈 얼굴이었어요. 고생한 흔적이 보였죠. 준호도 서진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끌림이 더 강해졌어요. 이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듯한,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치료 잘 받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내가 정말 민우의 아들이니? 내가 정말 내 손자니? 미안해. 20년이나 늦었지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서진의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망설임이 자신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것만 겨우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보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서진은 편의점에 남았습니다. 점주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 아이 해고하면.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가게도 끝이에요. 점주가 무릎을 꿇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해고 안 합니다.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서진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민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인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닮아서. 착한 아이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자립지원시설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손님이 왔어. 시설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손은 어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까요. 많이 나았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수줍은 미소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두 사람은 시설 상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였죠.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준호를 봤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준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우와 똑같은 옆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먼저 봐요.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죠.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어머니 이름이 강수진이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많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뜻했어요. 늘 안아주셨죠. 아프셨는데도.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만약 자신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수진이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서진을 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서진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민우와 수진이 함께 찍은 대학 축제 사진이었죠. 준호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왼쪽이 당신 어머니예요. 준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오른쪽은 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옆에 남자를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민우, 2005년에 죽었어요.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럼 당신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는 말을 못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있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아빠, 그 존재를 상상만 했던 사람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검사요?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이요. 준호가 서진을 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만약 맞다면 내 손자가 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족, 집, 평생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눈을 뜨고 서진을 봤어요. 제가 진짜 손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서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져요. 당신이 민우 아들이라는 게. 서진의 눈물이 준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눈빛이 똑같아요. 웃는 모습도, 말투도, 준호도 울었어요. 저도 이상하게 할머니가 낯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지훈이 서진을 봤어요. 그리고 준호를 봤죠. 이미 오셨군요. 지훈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저도 검사 의뢰했어요. 지훈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몰래 준호 씨 샘플을 구했죠. 준호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봤어요. 편의점에서 마시던 음료수 빨대예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민우 물건으로 대조했죠.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일치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99.99% 친자 관계 맞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읽었어요. 강준호 마이너스 안민우 부자관계 확인.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아빠.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아빠가 있었어요. 서진이 준호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20년이나 늦어서 미안해. 준호도 서진을 안았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할머니의 품이었죠.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민우야.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었구나. 오후 4시였습니다. 서진의 차가 저택 대문을 지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큰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작은 방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저택의 주인이 된다는 게. 차가 멈췄습니다. 2층 창문에서 지훈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튼을 꽉 쥐었죠. 민우의 아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가웠어요. 민우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생각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죠.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들이 준호를 맞이하는 소리였어요. 민우 아들이야. 우리 손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듣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찔렸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본 게 언제였을까요? 민우가 죽은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방금 전 자립지원시설에서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쳤지만 눈은 여전히 부서 있었어요.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카야. 민우의 아들이야. 기뻐해야 맞아.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도 알 수 없었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집사와 도우미들이 나왔죠. 회장님, 이분은 민우 아들이야. 서진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손자, 준호야. 늙은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도우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아니,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한준호야. 우리 성을 써. 지훈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준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모든 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높았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죠. 민우야, 내 아빠. 서진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만졌어요.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벌써 왔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계단 중간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서였어요. 지훈아. 서진이 불렀지만 지훈은 준호만 보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준호를 보며 민우를 떠올렸어요. 너무나 닮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민우가 돌아온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나요? 날카로운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준호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빠르네요. 벌써 이사까지. 지훈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고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고모, 그렇게 부르지 마요. 지훈아.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확실해요? 정말 민우 아들이 맞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검사?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 2층에서 소연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연이 준호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편의점 오빠? 소연아. 서진이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은 준호야. 민우 삼촌 아들. 진짜요? 소연이 신기한 듯 준호를 봤어요. 와, 진짜 삼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훈이 딸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연아, 방해가. 왜? 나도 인사하고. 지금.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구경시켜줄게. 서진이 준호를 이끌었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훈은 뒤에서 따라왔어요. 시선이 준호의 등에 꽂혔죠.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여기야.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민우 방이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둔 거야.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내 방이야. 서진이 말했어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이 사람이 정말 민우 아들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검사 결과 봤잖아. 검사는 조작될 수 있어요.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어서. 아빠? 지훈이 비웃었어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잖아요. 지훈아,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만 생각하고, 민우가 죽은 뒤에도, 그리고 이제, 지훈이 준호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또 민우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요? 저는 어머니 딸 아닌가요? 왜 저는 평생 두 번째였어요? 서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켜온 게 뭔데요? 지훈이 울먹였어요. 회사도 가족도 다 제가 지켰는데 이제 와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저는 시설로 돌아갈게요. 안 돼. 서진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넌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지훈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가족? 벌써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만 올라갈게요. 지훈이 방을 나갔어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서진과 준호만 남았어요. 미안해.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상처가 많아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이 집에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가 자신이 있을 곳일까? 가족을 찾았다고 기뻐했지만 그 가족 안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균열을 더 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자를 찾은 기쁨과 딸의 상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둘 다 소중했습니다. 둘 다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곧 터질 것 같은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 서진의 저택 식당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상석에, 준호와 지훈이 양옆에, 소연이 지훈 옆에 자리했죠.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은 푸짐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아직도 낯설었죠. 준호야, 국 더 먹어. 서진이 준호의 그릇에 국을 떠넣었습니다. 지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알아서 먹으라고 했죠. 민우에게만 직접 떠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호에게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소연이 밝게 말했어요. 오빠 내일 주말인데 같이 영화 볼래요? 지훈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딸이 준호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소연은 준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죠. 나보다 준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아. 지훈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빠가 바쁘실 거야. 안 바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같이 보자.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약속?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숟가락이 살짝 구부러질 정도였죠. 자신의 딸까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지훈이 준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회사에는 언제 나올 건가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회사요? 당연히 나와야죠.
후계자니까. 말하면서도 지훈의 목이 메었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민우가 죽은 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회사를 키웠고 실적을 올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아직 그런 얘기는. 왜요? 사실 아닌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 아들이면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아야죠.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지켜온 걸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죠. 그런 게 아니야. 서진이 말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뭔데요? 식탁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관심 없어요. 모두가 준호를 봤어요. 그저 가족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내가 왜 이러지? 조카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지훈아. 서진이 소리쳤어요. 소연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훈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미워하는 자신도, 그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전 배불러요.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죠. 식당을 나가면서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민우가 살아있었어도 자신은 늘 두 번째였겠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넌 뭐가 그렇게 못났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조카한테 질투하고 20살짜리 애한테.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어요. 준호가 들어온 후로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도 부드러워졌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민우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죠. 민우야. 사진 속 민우에게 말했어요. 나 너무 나쁜 사람이야. 내 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 다 빼앗길 것 같아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소연이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죠. 엄마, 왜 준호 오빠한테 그래? 지훈이 딸을 봤습니다. 오빠가 뭘 잘못했어? 착하잖아. 소연의 말이 맞았어요. 준호는 아무 잘못이 없었죠. 미안. 지훈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좀 힘들어서. 왜 힘든데? 소연이 물었어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 사랑받지 못한 딸의 마음을, 늘 남동생과 비교당했던 상처를, 이제 그 동생의 아들에게마저 밀리는 두려움을. 그냥 어른들 일이야. 엄마도 준호 오빠 좋아하면 안 돼? 소연의 순수한 질문에 지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는 서진과 준호만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지훈이가. 이해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불편하실 거예요. 서진이 준호를 봤어요. 너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모든 게 바뀌었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서 기뻤는데 그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잘못일 때도 있잖아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손자가 느끼는 소외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의 아픔도 이해했어요.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날 밤 서진의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아픔을 품고 있었어요. 준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지우는 베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가족이 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진의 서재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만해. 서진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지훈의 목소리도 못지않게 컸어요. 민우만 생각하고 이제는 준호만. 준호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나도 내가 소중해. 거짓말.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그런 적 없었잖아요. 쾅!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뛰쳐나왔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정적. 지훈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준호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고모. 고모라고 부르지 마. 지훈이 준호에게 다가섰어요. 손가락으로 준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난 당신 고모가 아니야.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아, 그만. 왜요? 사실이잖아요. 지훈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게 뭔데요? 회사도 가족도 다 제가 지켰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우가 죽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였어요. 서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 지훈이 외쳤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있냐고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돌아섰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훈아. 서진이 불렀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우산도 없이 뛰었습니다. 하이힐이 무릉덩이를 밟았어요. 정장이 비에 젖었죠. 고모.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따라왔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죠. 들어가세요. 비 맞아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어요. 도로로 향했죠. 빗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구두굽이 부러졌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빠른 속도로 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이라 운전자가 지훈을 못 본 것 같았어요.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늦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지훈을 세게 밀었습니다. 지훈이 인도 쪽으로 넘어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준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준호야. 서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서진이 뛰어왔어요.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죠. 준호야. 눈 떠. 제발. 준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겨우 눈을 떴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지훈이 기어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어요. 왜 날 구한 거야? 준호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지훈이 무너졌어요. 미안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감기려 했어요. 안 돼. 서진이 준호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또 잃을 수 없어. 민우처럼. 또 잃을 수 없다고. 서진의 절규가 빗속에 울렸어요.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민우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제발. 서진이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서진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지훈도 따라 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습니다. 한 분만 가능해요. 지훈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생아. 내 아들을. 내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병원 가요. 빨리. 지훈이 딸을 봤습니다. 소연아. 준호 오빠 괜찮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꼭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제발 살아줘.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가족이라는 걸 알았는데. 병원 응급실. 서진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 그 빨간 글씨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훈과 소연이 도착했어요. 어머니.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딸을 봤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죄송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저예요. 서진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준호는, 우리 손자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서진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24시간이 고비예요.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죠. 준호가 느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에서 뜻밖의 지새웠습니다. 준호의 생사를 기다리며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커튼 사이로 따뜻한 빛이 준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3일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서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깨어났구나. 정신이 드니? 준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모습이었죠. 고모. 준호가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지만 선뜻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괜찮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준호가 힘겹게 웃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침대 옆에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못됐어. 민우 아들한테, 내 조카한테. 괜찮아요. 준호가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겨우 움직였어요. 지훈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가족끼리는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훈이 준호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흐느꼈어요. 민우가 내 아빠가 봤다면 날 혼냈을 거야. 아빠는 고모를 사랑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가 고모를 얼마나 아꼈는지.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민우는 늘 누나 자랑이었어. 지훈이 어머니를 봤어요. 정말요? 그럼 공부도 누나가 더 잘한다고. 회사도 누나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서진의 말에 지훈이 놀랐습니다. 민우가 그런 말을 늘 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엄격하다고. 더 잘해주라고. 서진도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지훈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들어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오빠, 깨어났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소연을 보며 웃었어요. 소연아, 이거 오빠 주려고 샀어요. 소연이 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예쁘지? 노란 장미예요. 고마워. 소연이 준호 옆으로 왔어요. 오빠, 우리 엄마 용서해 줄 거죠?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용서했어.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오빠는 착해.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의사가 준호를 진찰했습니다. 기적적이에요. 회복이 빠릅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모두가 웃었어요. 3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서진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이요. 미역국? 생일날 먹는 거잖아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전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모두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생일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고모가 매일 미역국 끓여줄게. 저도요. 소연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케이크 담당. 병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퇴원했어요. 서진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미역국 냄새였죠. 어서 와.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정말 끓였어요?
준호가 놀랐어요. 그럼 약속했잖아.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전. 생일상이었어요. 과하지 않아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20년 치야. 서진이 말했어요. 20년 동안 못 차려준 생일상.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았죠. 생일 축하해. 모두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준호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심이었어요. 고모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지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거의 다 비밀이야.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였죠. 준호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대학 가고 싶지? 준호가 놀랐어요. 네.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회사는 서진이 지훈을 봤어요. 지훈이가 계속 맡아. 지훈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우도 그걸 원했을 거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는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서진이 준호를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자란 아이들. 서진과 지훈이 서로를 봤어요. 고아원 아이들 말이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 재단을 만들자.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민우 이름으로, 내 아빠 이름으로.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래.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거야. 저녁이 되었어요.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민우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건 민우가 3살 때야. 서진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너랑 똑같이 생겼네.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닮았습니다. 이건 내 돌잔치 때 사진이에요. 소연이 한 장을 가리켰어요. 나 혼자네. 엄마랑 할머니만 있고. 지훈이 딸을 봤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삼촌이 하늘에 있었어. 소연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삼촌을 한 번도 못 봤구나. 준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가 왔네. 삼촌 대신. 지훈이 다른 사진을 펼쳤어요. 이건 민우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속에서 민우가 지훈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보다 키가 컸어. 자랑스러웠는데.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민우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사진으로나마, 이야기로나마.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있었죠. 20년의 긴 겨울이. 감사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지훈이 물었어요. 절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서진이 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야말로 고맙지.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와줘서. 그날 밤 서진은 민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민우야.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을 찾았어. 좋은 아이야. 너를 닮아서. 사진 속 민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우리가 잘 지킬게. 지훈도 자기 방에서 동생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민우야. 사진을 쓸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을 제대로 만났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준호는 아버지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신의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진, 지훈, 소연, 그리고 자신.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혼자였던 20년. 이제 끝났어요. 아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봄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 자랑스러워.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진짜 집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말로 왔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